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웃돌게 되면서 미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1% 이상 하락했으나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에서 차익을 실어난 뒤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순환매가 나타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일 6만 2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17일인 오늘 다시 6만 5천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더리움 ETF가 거래된다는 소식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증시의 상승 랠리에 간밤 미국 전기차 업종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테슬라는 1.5%, 루시드는 약 10%, 리비아는 2.5%가량 오르게 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미국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흘 연속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현재 미국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수입 물가 역시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증폭시켜줬는데요. 이렇게 골디락스를 기대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현재 기존의 대형 기술주에서 이번에는 중소형 산업주로 순환매가 두드러지고 있는 최근 미 증시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이 우량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간밤에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메타, 알파벳이 1%가 넘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이 미국 산업 경기의 풍향계로도 불리는 캐터필러는 4%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2%가량 약하게나마 내리게 되면서 2,8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던 어제 코스피 시장. 오늘은 반대로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한 외국인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5% 이상 강하게 낙폭을 키웠던 코스닥. 오늘은 약하게나마 반등에 성공했고요.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원자력 발전,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어제는 다소 흔들렸던 이 원전주, 과거 사례를 고려해봤을 때 이번 수주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후에 주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이었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수주 발표 이후 3달간 무려 21% 이상 강하게 올랐고요. 또 같은 기간 한전기술과 한전 KPS도 각각 60% 그리고 37% 강하게 올랐는데요. 과연 이 중에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 테마 장세가 역시 두드러진다라고 딱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왜냐면 코스피는 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뭐 3%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1점 몇 프로 올라갔는데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어.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시장. 자, 다우존스입니다. 자, 차트를 봐봐요. 아, 참 예술이죠. 역사적인 신고점을 이미 뚫긴 했는데 어제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좀 미적미적하면서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기술주하고 다우존스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기술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AMD 이건 다 기술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말고 그러니까 순환매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우존스가 좀 강했고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주 그러니까 테마주들이라고 보면 되죠. 중소형주니까. 그래서 개별주들이 강했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아니면 3.5%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이 여기는 러셀 2000 차트가 없고 러셀 2000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테마 장세, 우리나라 시장도 테마 장세인데 어제 그저께 이제 트럼프 관련주 해가지고 뭐 방산, 우크라이나 채권, 뭐 가상화폐, 뭐 원전, 전선 전력 뭐 등등. 그래서 건설 인프라 막 움직였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순환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왜냐면 미국 시장도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 장세, 그다음에 테마주 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은 폭락이 없어요. 폭락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테마주 장세니까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겠지만 흔들면 더 좋습니다. 흔들면 사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강하냐면 물론 지금 오늘 이따가 표역 종목으로 갖고 나올 종목이 원전 테마에도 들어가지만 이게 조선기자재도 들어갑니다. 조선주가 강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강한 쪽이 조선주,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가 특별히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밸브 관련주, 뭐 이런 쪽들. 근데 그게 다 조선기자재에 엮여가지고 그래서 섹터가 뭐 이제 피팅 관련주, 밸브, 그렇죠? 밸브 관련주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 조선기자재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HD, 현대, 마린 차트를 보면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고 이거 보니까 최근에 움직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매요 다. 그다음에 STX 중공업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엔진 대형주들 쪽에서 하나 엔진 그다음에 현대 힘스 그다음에 태광 이게 다 조선기자재들인데 그래서 성광밴드 K프 그래서 조선기자재들이 쭉 이렇게 강세를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조선기자재, 조선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계주들은 건설로도 엮이는 게 있고 풍력주로 엮이는 게 있고요. 특히 비슷하죠 느낌이 돌아가는 거잖아 터빈 그러니까 풍선이 아니고 그 풍력주도 그렇고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배도 마찬가지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풍력주와 조선기자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전 테마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엮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엮이는 것을 하나 오늘 폐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원전도 좋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테마주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오늘 IT 섹터들이 좀 눌리는데 눌려도 대마불사 결국은 또 갑니다. 그래서 IT주는 눌렸다가 또 갈 것이지만 그러니까 IT 이것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죽나 안 죽나. SK 하이닉스. 근데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 주 있을 하이닉스 실적 발표. 어제 삼성전기가 강하게 움직여서 조금 일찍 얘네들이 좀 반등을 준하했는데 반등을 안 주고 있죠. 아침서부터 지금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 폭락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IT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어디가 움직이는 거예요? 더욱더 테마주가 더 잘 가는 겁니다. 그 테마주가 트럼프 테마가 지금 제일 강하니까 그쪽 뭐 방산을 움직이다가 그게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을 움직였다가 건설 인프라 움직이다가 그러다 저는 원전 테마도 곧 간다. 그래서 어제에서 원전 테마가 많이 흔들렸죠. 왜 흔들렸나 봤더니 흔들려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죠. 체코 원전 그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뭐 제외된 거는 아니었고 26일로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그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탈락돼도 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과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우리의 고객들이에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체코로 인해서 많이 흔들게 되면 더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결국 올 여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해서 어제도 원전 테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원전 테마주이 굉장히 강해지네요. 어쨌든 뭐 한전산업도 갑자기 4% 올라가고 두산에너비티도 5% 올라가고 제가 계속 강하게 밀고 있는 쪽이 원전과 전선과 전기를 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개 방송도 안 보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요. 일단 저쪽이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좀 더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선기자재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또 원전 섹터는 어제 흔들린 데 이어서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이번 체코 수주 원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과연 오늘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태웅 나와줬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태웅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3.42%가량 올라가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00원 선에 거래 중인 태웅인데요. 전문가님, 태웅 나와줬네요.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자, 태웅은 홍길동 같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종목인데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이게 지금 원전 테마에 엮여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원전주 움직일 때 차라리 같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전 테마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선기자재 움직일 때 움직였던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원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들어가는데 한 최근 몇 년 동안 원전 테마 급등하고 올라가도 태웅은 그래 너네들은 가라 나는 안 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원전 테마도 맞기는 하지만 잘 거기에는 안 따라가고 조선기자재인데 어쨌든 둘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플러스 태웅 원전을 원전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조선기자재 그래서 홍길동 같은 종목인데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릴 거고요. 일단 조선기자재가 강하기 때문에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원전 테마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원전, 그다음에 전선 전기. 이미 전선 전기는 많이 갔어요. 더 갑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가 그 다음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태웅도 분명히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나중에서는 나도 원전이다라고 외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 테마주 다들 막 500% 1000% 다 가요. 그럼 태웅도 쫓아가겠죠. 모든 게 다 그렇게 움직이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소리치고 있고 젠슨 왕도 전기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빌 게이츠도 원전 테마에 얘는 아예 투자를 했고 그렇죠? 소형 SMR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모든 연방법이라든지 주 법을 싹 다 바꿔가지고 원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법을 다 바꿔놨고 거기다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거 해야 된다고 전력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고 인프라 투자 관련주 그래서 건설주 움직이기 결국은 또 이것도 움직일 것이고 라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아예 그냥 그쵸 원래는 국민투표에 표결 붙여가지고 우리는 원전 안 한다 했는데 원전 하겠다라고 기사도 떴고 다른 나라도 할 거기 때문에 원전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태웅은 원전으로 따지면 꼴찌지만 지금 조선기자가 움직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따가 가격 전략을 잘 듣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태웅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8일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7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21,500원 짚어주셨는데 4%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 SK 하이닉스 23만 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7월 11일 우리기술 2,760원에 만나봤는데요. 9%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7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22,200원 짚어주셨는데 8%가 넘게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서 양일 모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15일 한전 KPS 매수가는 38,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동일하게 그 다음 날도 한전 KPS 만나봤죠. 매수가는 37,450원으로 다소 하향 조정됐는데 벌써 2.5%의 수익률 달성하게 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83.9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전 KPS 단 하루 만에 벌써 수익률이 2.5%를 돌파를 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볼지, 그리고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태웅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한전 KPS를 말씀드렸는데 원전 테마죠. 이거 바닥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벌써 2.5%나 올라왔는데요. 이거 3에서 5% 수익 달성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또 얘기하지만 빌 게이츠, 젠슨 왕, 아마 리사수도 아마 이 원전이 아니고 전기 부족에 대해서 아마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얘기한 게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리사수, AMD 수장.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양광으로는 안 돼요. 풍력도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원전 하고 있는 건데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전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전기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전기를 비싸게 여러분들이 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만 비싸게 쓰는 게 아니고 택배 아저씨들도 비싸게 받아 먹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가격도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 탈 때마다 100만 원씩 받으면 여러분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 가격 올리지를 않고 원전을 지어서 낮추려고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뭐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들 전기세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올라가요. 공산품 가격 다 올라가고 콩나물 가격도 올라가 싹 다 올라갑니다. 채소 키울 때 다 에어컨 돌리고 뭐 난방 돌리고 다 그러잖아요. 화력발전소 했다간 큰일 나죠, 그렇죠? 지금 뭐 지구 온도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 돌려가지고 뭐 불을 때운다? 안 되죠. 그러면은 태양광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원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추세예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해놨습니다. 차트 굉장히 바닥에 있죠. 일단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3에서 5% 먹으면 꼭 절반을 팔아라. 왜 그래야지만 또 조종받으면 또 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거 목표치 13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38,000원이죠. 이거 시가총액 1,000억짜리 아니에요.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종목인데 저는 이거 13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설명은 다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고 젠슨왕, 리사수, 그다음에 머스크, 뭐 우리나라 최태원 회장이든 뭐 이재용 회장이든 뭐 전기가 부족할 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럼 뭐 태양광을 할 거예요? 태양광은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안 되죠. 장마철에서 해가 안 뜨는데.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충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34도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30도 넘어가면 별로 충전도 잘 안 된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게 좀 까다로워요. 태양광은. 풍력은 태풍 매미처럼 이게 부는 동네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동네가 많지 않죠. 미국은 있습니다. 풍속 38, 30 이렇게 넘어가는 30이면 태풍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동네가 있대요. 걔네들은 그래서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거 예전에 제가 뉴스 나온 거 그대로 캡처해다가 강의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원전은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른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13만 원 넘어간다 보는데 그럼 지금 당장 넘어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세력들이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대충 5만 원에쯤 쫓아가도 100%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수익 났는데도 또 불구하고 여러분 쫓아갔는데 그 다음날 6만 원 가고 7만 원 가고 8만 원 가고 개인 투자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다가 물려도 얘는 이렇게 떨어져도 20%가 안 깨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이게 13%예요. 그러니까 얘는 폭락해봤자 10%밖에 안 빠지는 굉장히 안전한 1조 6천억짜리 종목인데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매매로 들어가갖고 3% 5% 열심히 매매해도 참 재밌는 종목인데 어쨌든 목표치는 굉장히 높으니까 한 절반을 가지고 사고 팔고 아직 수익 달성은 안 됐죠. 2.5% 수익인데 올라오면 또 팔았다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팔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발동 걸려가지고 또 쭉 하고 올라가면서 20%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럴 종목이니까 잘 요리해서 수익 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7월 달, 6월 달, 5월 달, 4월 달 계속 연속적으로 한 종목도 지금 손실난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금요일마다 지금 이 방송에 그 캡처를 다 떠가지고 엊그저께 강연회에서 다 보여줬어요. 증거 자료를. 다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들만 주고 있죠. 깨질 수가 없어요. 가격이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되지만 들어오면 사면 다 수익 나고 있는 뭐 같은 한전 KPS 조만간에 날아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부터 급등명중 종목. 자, 어제 삼성전기가 강하게 움직여서 좀 빨리 움직이나 했더니 빨리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더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기 움직인 거 보면서 혹시나 오늘 좀 일찍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 실적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IT주들이 움직이려면 일주일 더 참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폭락이 없으니까 버틸만 하죠. 890% 넘게 수익 났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자,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좋죠. 좋은데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보면은 물론 사이즈는 틀려. 얘는 뭐 400조짜리고 한전 KPS는 1조 6천억, 9천억 종목인데 물론 둘 다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대형주죠. 근데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얘보다는 한전 KPS가 수익이 더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으로서 9만 원, 10만 원 갈 거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말하면 이게 저라면 뭐하러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냥 한전 KPS 돌려놓고 기다리면은 그게 10만 원 가도 얼마예요 지금? 몇 프로 수익이에요? 뭐 당장 가는 건 아니지만 10만 원만 가도 거의 250에서 300% 정도? 13만 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신고점 돌파할 거니까 300에서 500% 먹으려면 한전 KPS가 사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때려 죽여도 300%에서 500% 못 갑니다. 왜냐면 얘가 300에서 500% 가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만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해요. 코스피가 5천도 지금 안 갈 것 같은데 8천? 그렇죠? 얘가 500%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5천에서 8천을 갈 텐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는 한전 KPS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그냥 9에서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다. 근데 좀 천천히 가니까 참고하시고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원래 종목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크게 자라지만 뭐 민들레는 요만큼 자라잖아요. 그게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민들레가 막 갑자기 무슨 뭐 엄청 큰 뭐 나무처럼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옥수수처럼 자라는 애가 있고 조금 요만큼 자라는 뭐 그런 게 있고 다 태생이 다 거기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다. 삼성전자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좋게 얘기한 겁니다.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큰 수익 내려고 가져가신 분들은 실망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이건 뭐 올해 30만 원만 가도 대박이죠. 제가 작년에 드린 가격에서 이미 106.9% 수익이 103.7%가 106.9%인데 자꾸 이게 제가 잘못 드렸네요. 어쨌든 106.9% 수익률인데 거의 107%죠. 12만 2천 원 기준으로 103점 몇 프로 같은데 제가 계산할 때는 106.9%였는데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쨌든 이게 30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보다는 얘가 더 낫습니다. 얘가 더 낫고 그리고 하이닉스처럼 갈 수 있는 대형주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삼성전기도 그런 종목이 하나라 그랬죠. 삼성전기도 좋은 종목이니까 어제 고가 돌파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IT주들은
안전하겠구나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PSK. 이게 좀 오늘 많이 빠지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1선으로 떨어지면 다음 주에 이제 하이닉스가 반등 주면 이제 단타거리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하이에나 같은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잘 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확 빠졌다고 지금 들어가면 한 번 더 확 빠지면 여러분들이 손절 고민을 해야 되니까 미리 들어가지 말고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IT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잡아 들어가면 그때 깔끔하게 뭐 3에서 5%는 바로 단타는 나올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것도 잘 안 떨어지는 종목인데 어제 좀 반등 줬는데 오늘은 좀 밀리지만 이제 저점이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이게 저점이 깨지면 다른 종목들도 좀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얘가 저점이 안 깨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주고 10만 원 쪽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다시 강세로 바뀌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대장주의 역할로서 보시면 될 종목이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좀 전에 봤었던 그런 종목들이 정신 차리고 올라가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은 다들 밀리고 있으니까 이거 밀려도 의미가 없어요. 거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헛빵이라고 하죠. 헛빵 뭔지 알죠? 빵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뭐 단팥도 없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공갈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기 떨어진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래 실미서 빠지면은 더더더 떨어지겠다는 의미지만 이거는 이제 전저점 여기를 지지를 하는 장르에서 그냥 흔들어 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고. 그래서 이 흔들었다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대로 또 따라갈 종목이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일진전기 어제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원전 테마 그다음에 전선 전기 테마 어제 흔들릴 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20%도 안 떨어지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면 20% 박살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이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오늘은 어제 흔들렸었던 부분들을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점점 야 두산에너비티가 6%나 올라가네요. 그거 봐요. 움직이잖아요. 지금 고가 뚫었네요. 지금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 한전 KPS 바로 수익 달성 되겠는데요.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단타로 전량다 파는 거는 별로입니다. 절반 파는 건 괜찮아요. 3에서 5% 수익 날 때. 왜냐면 팔고 났더니 어떻게 된다? 10만 원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38,000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당장은 안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다 팔아버리면 그런 일들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팔아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팔면 팔았더니 급등해버려서 억울해요 전문가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가 너무 좋아서 잠깐 얘기했고 그래서 일진전기 강합니다. 전선 전기는 계속 올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될 때마다 로봇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공장들이 그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면은 반도체 공장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제 원전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도 지금 공장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거 뭐 완성하고 삼성전자도 이미 공장 짓고 있고 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다 완공되는데 뭐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한 2년에서 4년이면 완공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한 4년 걸릴 것 같고 느낌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원전 열심히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플랜이 그러니까 목표치도 크지만 이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긴 장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디? 전선, 전기, 원전 테마. 송전탑도 다 바꿔야 돼. 용량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200볼트 정도만 이렇게 지나갔던 물론 지금 뭐 송전탑 몇백만 볼트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제가 단위를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기를 요만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기 이만큼 쓸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서는 이만큼 쓸 걸 생각을 해서 요만큼만 그러니까 강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논밭으로 따지게 되면은 논 요만큼만 지을 거니까 또랑을 요만큼만 팠단 말이에요. 1차선만 팠다고 칠게요. 1차선만 팠는데 이제 논을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또랑도 엄청나게 크게 파야 될 겁니다. 거의 하천 수준으로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막 8차선으로 늘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10,000명 살 때에서는 그냥 뭐 2차선만 해도 괜찮지만 사람이 100만 명 살게 되면 8차선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전기들을 우리가 이만큼 썼기 때문에 송전탑이라 이게 변압기라든지 용량들이 그렇게 막 막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인터넷도 그렇죠. 다 바꿔야 돼, 기계들을. 아마 그런 이슈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 인터넷들도 예전에 너무 느릴 때 뭐 56K, 2500K 너무 느릴 때 막 삐삐삐 소리면서 아주 그냥 그죠? 한번 인터넷 접속해갖고 뜨기까지 몇 분 걸리고 이랬던 시절에서 지금은 누르면 바로 열리죠. 그리고 지금 옛날에서는 뭐 1기가 전송하는데 뭐 30분 걸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1기가도 뭐 몇 초면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들도 바뀌고 인터넷 모뎀 속도도 빨라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또 전기 전선도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냥 써야지 그러면 그 열을 그 전기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 전선들이 열이 그렇죠? 열이 나니까 이걸 버티질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갈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플랜을 왜 10년, 20년을 본다라는 건지 이제 대충 알겠죠. 전 세계에 있는 거 그거 바꿔줘라 그러면 바꿔집니까? 뭐 우리가 뭐 신이에요. 다 바꿔줘라. 미국 바꿔줘라.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사하고 다 바꾸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 전선, 전기는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일진 전기 여기서 안 끝날 거예요. 더 갈 겁니다. 뭐 기사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틀 전에 뭐 어디다가 뭐 미국에다가 뭐 전선 얻다 뭐 수출한다 뭐 기사 떴던 것 같은데 그런 기사 많이 보일 겁니다. 자, 다음은 재룡 전기. 이것도 뭐 두말하면 아프죠.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고 이미 많이 갔지만 더 갈 거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안 팔고 기관들은 더 사고 있어요. 자, 그렇고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은 됐단 말이 간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지게 되면 이것도 11만 원 봅니다. 지금 2,800원이죠. 그 왜 11만 원 보는지 저 전문가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는 안 하겠죠. 좀 전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맨날 못 합니다. 내일도 이 얘기하고 내일 모레도 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상담은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맞잖아요. 지금 전선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용량도 바꿔야 되고 원전도 지어야 되고 지금 그게 지금 뭐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먼저 지금 송전탑을 세울 수는 없고 전기를 먼저 깔아도 되긴 하는데요.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길게 볼 때에서는 그래요. 11만 원, 그 오바라고 치면 그냥 만 원은 가야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가겠죠.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5천 원은 제가 기본으로 보고 있고 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11만 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우리가 뭐 로봇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아이언맨도 나온다고 하고 우주항공만 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 그러는데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뭐 신기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 살았으면 핸드폰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꿈 같은 그런 이제 과학들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잘 가던데. 자, 일단 전고점을 뚫었고 이것도 제가 상담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은 간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11만 원, 12만 원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얘기들은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목표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10년, 20년을 얘기한 거니 만약에 전문가는 이거 10만 원, 20만 원 안 가는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안티를 할 생각이라면 20년 뒤에 하세요. 그럼 제가 욕을 다 먹겠습니다. 20년 뒤에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도죠. 2044년도 7월 17일 날 됐는데 전문가님 두산에너빌리티가 10만 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럼 20년 뒤에 저를 욕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길게 봐도 좋을 종목이고 매매하기도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맨날 얘기 못하니까 오늘 그냥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갑자기 원조 테마주들이 에노토크 11% 급등하고 막 급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자 태웅 자 홍길동 같은 그러니까 봐봐요 안 움직이죠. 아까도 3% 지금도 3%. 근데 얘는 조선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가 움직이면 움직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쪽에 그 원전 테마가 강하게 움직여서 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조선기자재가 움직이니까 자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은 만만해요. 17,500원. 그래서 17,500원에 공략 가능하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얘도 조선기자재는 조선주들 좋아요. 삼성중공업도 고가를 뚫고 강하게 움직여오고 있고 조선기자 아까 좀 차트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서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아니면 지금 원전 테마주를 만약에 상한가 랠리를 펼친다. 갑자기 막 미국에서 한국한테 전선 좀 보내줘. 원전 좀 지어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저쪽 애들이 막 급등하면 상한가 랠리를 막 5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태운도 갑자기 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럴 현실 가능성은 10%밖에 안 되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이건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만만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천천히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태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태움까지 매수가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어제 저희가 공략해본 이 한전 KPS가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목표가 달성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를 드리면서요. 저희 이어서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가장 먼저 이 인디F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8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이 남북 경협주이기 때문에 어제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드디어 상한가에 잠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963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 매수가를 보니까 어제 좀 매수를 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 바로 익절을 해야 할지 지금 바로 명쾌한 상담 듣고 올게요. 자, 일단 이제 이게 어제 그저께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웃긴 게 트럼프 관련주로 방산주도 엮이고요. 남북경협주도 엮이고 그래요. 하여튼간 방위산업.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도 이상했어요. 왜냐면 방위산업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갖고 위험해서 그런 건데 남북경협주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해죠, 그렇죠? 전쟁이 안 나고 평화잖아요. 우리가 남북경협주가 언제 급락해요? 전쟁 날 것 같으면 급락을 하죠. 근데 이 상반되는 게 움직여서 제가 잠깐 한 5초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왜 움직이냐면 일단 방산주 움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방산주 움직이는 것은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 기조일 텐데 방위비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돈 내냐, 너네들 돈 내라 해서 지금 많은 우방국들한테 너네들 돈 내라,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담비를 뭐 엄청나게 더 내든가 아니면 우리는 빠지겠다 이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기억나죠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에서 미국이 지켜줬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런 식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가 움직인 거고요. 남북교역지는 왜 움직이는 거냐? 그러니까 막 지금 전 세계에 뭐 전쟁 분위기도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김정은 북방위원장관하고 이제 친했잖아요. 그렇죠? 친밀해갖고 예전에서는 뭐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또다시 뭔가 북한과의 관계를 또 같이 뭐 좋은 관계로 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가 됐죠? 그럼 지금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 치고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11월 달에 당선이 됐을 때 너무 기간도 너무 멀어요. 됐을 때에서 북한에 대한 이슈를 정책을 반대로 잡아버리게 되면 또 이게 또 골치 아파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를 11월 달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880원인데 이번 테마에 그냥 트럼프로 엮여서 쭉 올라가니까 이번에 그냥 물 들어올 때 한탕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세요. 왜냐면 나중에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 싫어 그러면 얘는 급락하게 나올 겁니다. 남북교역주 박살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당선되기 전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1,200원이나 뭐 그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두리뭉실한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1,200원 정도 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또 수익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테크윙 테크윙 62,300원에 20%입니다. 62,300원에 20%. 자, 차트 한번 예. 볼게요. 자, 테크윙이 최근까지도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반도체 부품 섹터였는데 장비였는데 산이 높으니까 당연히 골도 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면 원래 조정을 저는 적당히를 어떻게 보면 딱 고점과 저점의 허리를 뚝 잘라서 절반을 봐요. 네. 절반을 보면은 이게 여기가 절반이고 한 3만 한 4,000원, 5,000원 정도 저반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서는 3만 5,000원까지 좀 밀리는데 지금 장이 강하기 때문에 3만 5,000원까지는 좀 오바고 3만 5,000원, 그러니까 3만 5,000원 내려가려면은 지금부터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36%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기다렸다 사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뭐 10중 8구 먹습니다.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강하기 때문에 62선까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2선 정도가 이제 4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더 떨어질 수 있냐면 한 15%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그러면 비싸게 사서 그렇다. 그러니까 종목은 잘못한 게 없어요. 종목은 아주 바닥에서 그러니까 밑에 산 사람들은 지금도 잔치 중에 있어요. 밑에 산 사람들은 지금 730% 수익 났다가 지금 쪼그라들어서 이제 600%대로 지금 수익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여전히 600% 수익이 있는데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 잔치가 아니고 지금 힘들 건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긴 해요. 근데 결국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추가 매수를 밑에서 61선 부근에서 잘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매매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차라리 추가 매수를 더 하라고요? 그렇죠. 61선 부근에서 한 13에서 15% 정도 빠지면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안 빠지고 자기가 알아서 뭐 6만 원, 6만 2천 원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파세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 공략을 하니까 매매하기가 지금 그러니까 목표치가 큰 상태에서는 쫓아 들어가도 먹을 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건 이미 목표치를 한번 채웠던 자리라 이렇게 채웠던 자리라 6만 2천 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얘는 한번 팔아주셨다가 오히려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나빠서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야죠.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에 6%예요. 10만 원 6%. 예.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저녁 방송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뭐 사실 뭐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쪽은 예. 매매하기 너무 어렵고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가 되긴 하지만 얘 순위가 반에 한 50명 있다라 그러면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보다 매매가 더 잘 되고 똑똑한 애들은 1등부터 20등 요 안에 있는 애들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요. 매매해서 먹기가.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추에서는 또 장점도 있어요. 잘 안 빠져요 또. 물론 이제 슬그슬그 빠지는 코스모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와 게시판을 가면 올라간 것도 없는데 자꾸 빠진다고 아주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떨어내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얘는 17%나 빠진단 말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이래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다고 지금은 안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장난치다가 또 더 빠지면 20-30% 빠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냅두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오면 또 한번 팔아주시고 10만 원은 복귀가 가능합니다. 좀 세게 올라오면 12만 원, 뭐 15만 원도 가능한데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 드리블하고 있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올려요 지금. 예.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테슬라 조금 주가 올라갈 때 얼마든지 20%막 상한가 뽑아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지금 많이 조정받았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원전 테마, 전선 전기 이쪽으로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 여기서 뭐 10만 원, 12만 원 먹을 그 시간이면은 원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갖고 2배는 더 먹을 것 같으니 이거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10만 원만 회복이 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20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0.58%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7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를 보니 상당히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하신 종목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SOS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삼성전기,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IT 대형주로 따지면 저렇게지만 만약에 원전 테마로 한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한전 KPS 같은 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처럼 100%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도 그런데 이거 우리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강연회 때도 얘기했고 지난달에도 여기서도 얘기했고요.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저는 20만 원 혹은 장기적으로 100만 원도 봅니다. 좀 오버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얘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빨리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갔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살살살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는 없지만 안전하고 좋은 종목이니까 20만 원 물린 것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원전 테마가 아주 그냥 제 예상대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방송을 저기 움직이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마침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원전 테마주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사실은 한전 KPS 지금 사도 안 늦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800% 1000% 올라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방송 끝나고 나자마자 11시에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원전 테마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거 정말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한전 KPS 이미 수익 달성 아까 됐다 그랬잖아요. 팔지 마세요. 원래는 절반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팔아도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협상사 대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혹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루마니아, 뭐 벨라루스, 뭐 딴 나라 다 팔면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따가 원전 테마주들 100%, 200%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원전 테마주도 궁금하신 분들, 전선 전기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11시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지만요. 오늘 이 원전 테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방송 직후 시작되는 이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요. 더 많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도 코스피도 박스권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태웅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